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상춘제 앞에서 파이팅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 대통령 초청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며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이 달라진 걸 느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은 대외적 위상과 맞물리는 만큼 외교 문제에 있어선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의 우리 대표단 여러분께도 대외관계, 국가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에 대해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한 정당의 대표였지만 이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며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쿠팡과 홈플러스 사태 등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광역도시가 탄생하면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면서 재정과 권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불참했습니다.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지난해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9월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 이은 세 번째 기자회견이기도 합니다. 회견은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입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미리 조율된 질문을 그대로 주고받는 이른바 약속 대련은 이번에도 없습니다. 지난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약속 대련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입니다. 질의응답을 대통령과 사회자가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할 기자는 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지목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질문자는 미리 정해두지 않고 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즉석에서 지목했습니다. 입구에 마련된 주제별 질문함에 넣은 명함을 추첨하거나 기자단 공통질문을 A, B로 나눠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문화 분야 질의응답에선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자회견 당시에도 풀뿌리 언론과 독립언론이 질문 기회를 얻어 궁금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었고 이 대통령도 이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시각물은 국민과 적극적 소통이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형상화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지방정부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행정통합이 지방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통합특별시에 최대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합니다.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입니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합니다.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조직 구성, 인사 운영 자율성도 강화합니다.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극 우대합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합니다. 지역산업도 활성화합니다. 입주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줍니다.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정비 등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통합특별시를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자 원천기술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 관련해서 반도체 분야 등 세부 기술을 신설하거나 확대했습니다.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 범위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신설 확대됩니다. 탄소 중립과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등 신성장 원천 기술도 현행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R&D 지원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세제 개편도 구체화했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 소득은 현금 배당으로 한정되고 주식 배당은 제외됩니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현금 이익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 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 비율이 200% 이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가 담겼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 1월호에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회복 진단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광공업 생산은 0.6% 늘었는데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0.7% 올랐습니다. 도소매와 사업지원, 숙박 음식점업 등은 감소했으나 금융보험, 협회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지출 부문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의 증가율이 1.5%, 6.6%를 기록했습니다. 설비투자는 기업의 생산 기반 확대를, 건설기성은 건설업의 현재 활동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최종 소비 지출을 의미하는 11월 소매 판매는 3.3% 감소했습니다. 12월의 경우 양호한 소비자 심리지수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카드 승인의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다만 기저휴가와 연휴 등의 영향으로 3분기에 크게 증가했던 지표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주택법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먼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건축, 교통뿐 아니라 교육 환경평가와 재해 영향평가, 소방 성능평가도 일괄 심의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되고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전 직접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가 역전 문제를 완화해
원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가 핵심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과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줄여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또 지자체가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됩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목적의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해 주민들의 반복적인 동의서 제출 부담을 줄이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쪽방촌 분양가 상한제 제외와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열을 갖춘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눈 덮인 산악을 은밀하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텔레마크 스킬을 활용, 적지에 신속하게 침투합니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거지를 구축한 저격수는 매서운 눈으로 목표물을 응시합니다.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지난 2일부터 강원도 평창 산악종합훈련장과 경북, 강화 일대에서 동계 설안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지에 침투해 적 후속부대를 고립, 차단, 경멸시키는 적지 중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특수수색여단 360여 명과 미 해병대 300여 명 등 660여 명의 한미 해병대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영국 코만도 요원도 훈련에 참관해 동계 주특기 훈련과 소부대 전술 훈련에 대한 전술, 전기를 교류했습니다. 훈련은 동계 주특기 훈련과 소부대 전술 훈련, 장거리 무장 행군 및 대대 전술 훈련 등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됐습니다. 동계 환경 속 드론을 활용한 전투 실험도 실시, 드론과 수색부대의 동시 임무 수행 효용성에 대해 검증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수색대원들은 사르르는 추운 날씨에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뽐냈습니다. 처음 참가하는 설안지 훈련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강인한 해병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더욱 강한 호국 충성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필승! 한편 이번 동계 설안지 훈련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2차 훈련에는 부대별로 선발된 강인한 해병대원도 함께 참가합니다.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예산 5,978억 원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한부모, 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최대 960시간에서 1080시간까지 늘립니다. 6에서 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기준 구간별로 5에서 10%포인트가량 일부 상향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5%가 추가 지원됩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돌봄 수당은 지난해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2,790원으로 올렸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 돌봄 수당의 경우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유아 돌봄 수당과 야간 긴급 돌봄 수당도 새로 도입됩니다. 한편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각종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아이돌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에 따른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전시장 안 자동차들이 나란히 전시돼 있습니다.
최신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내가 아무래도 각종 그 전자장비 같은 게 힘이 좋게 돼 있네요.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량의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초기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차에 대한 그런 구매 관련된 그 비용 지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우선 올해 전기차를 산다면 소형은 최대 530만 원, 중대형은 최대 5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도 신설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에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5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차의 경우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원래 가진 차가 출고된 지 3년 넘은 내연차여야 합니다. 전환지원금 악용을 막기 위해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 존비 속간 거래도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둔 소형 전기 승합차와 중대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도 신설됐습니다. 국비 기준으로 소형 전기 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 화물차는 최대 4천만 원, 대형 전기 화물차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확대가 돼야 아무래도 소비자층은 좀 더 원활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에 사신 분들은 그런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1조 6천억 원 정도로 총 30만 대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확정된 국비 보조금 차종별 실제 지급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군 중장 진급자들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점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군사 방위 능력에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특수전 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 학교장,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 등 20명이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의혹 등과 관련해 쿠팡 본사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쿠팡 본사와 쿠팡 CFS, 쿠팡 CLS, 배송캠프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요구한 안전 보건과 작업 환경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